주위 사람들이 미쳤냐는 얘기도 많이 해요. 사비로. 네, 그래서 미쳤다고 그래요. 남편도 이해가 안 된대요. 첫 번째 제가 그 서약서를 썼어요. 제 자신과. 그때마다 이제 그 다시 서약서를 꺼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보드게임 지도사 활동을 하고 있는 최영화입니다. 처음에 이제 독서논술 강의를 했어요. 전공이 국어교육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언제 끝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내 강의가 이렇게 재미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기다리는 수업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뭘까라고 찾던 중에 보드게임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 보드게임 회사의 그 사장님이 보드게임을 가지고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런 분도 저렇게 기부를 하고 계신데 나는 이제 교육으로서 어떤 이제 봉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보드게임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가 정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배우자가 많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던 원하던 이제 이쪽으로 이주해 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에 살던 곳에서 직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다 뭐 퇴직을 하고 오거나,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펼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본 거죠. 저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능력을 같이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가장 문제점이 뭔가를 찾기 시작한 거죠. 세종시는 신도시여서 젊은 도시라고 전국 1위라고는 하지만 원래 영기군이라는 군 단위의 그 도시였는데 뭐 24% 이상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던 거죠. 근데 그들을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치매 예방을 좀 하는 이런 교육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일반 시중에 있는 교구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이런 프로그램 진행이 좀 어렵더라고요. 판매되는 거에 주의 집중력 보드게임이 좀 많이 없어요. 특히 청각에 대한 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여서 만들고,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컨셉을 짜고 이렇게 해서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맞는 카드를 골라내는데 손으로도 골라낼 수 있지만 이렇게 찍찍이 같은 걸로 골라내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 인지교구로 이제 경로당이나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마을학교를 개교했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여기 세종시는 1021가구 정도가 있어요. 일반 가정 아이들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을 보드게임이나 요리, 그 다음에 뭐 문화 이런 수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어떤 문화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보드판 안에 다 녹여져 있는 거죠. 이 게임은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진 꼬모스타 필리핀 여행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필리핀 문화를 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게임이죠. 지금 여기 미션 카드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문화, 그러니까 전통 놀이, 그 다음에 뭐 전통 춤,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서 말이 해당하는 칸에 가서 조각카드를 여기에 같은 그림으로 모아오고 세 개가 다 완성되면 하나가 끝난 거고 미션 카드 3장을 먼저 모으면 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베트남 것도 있고 중국 것도 있습니다. 이제 공간을 막 찾아다닌 거죠. 마을학교를 할 수 있는 공간. 거의 사정을 했어요. 제가 마을학교를 진행하고 싶은데 공간을 내어주실 수 있는지. 그러면 좀 잠깐 내어주다가 이제 안 된다. 한 4년 동안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제 사비로 이 공간을 따로 마련하게 된 거예요. 사비로. 네. 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지원이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없어요. 100% 사비로? 네. 그래서 미쳤다고 그래요. 남편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그 서약서를 썼어요. 제 자신과. 첫 번째, 아무리 강의가 들어와도 봉사를 먼저 한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강의랑 연결돼도 원래 봉사했던 데는 강의료를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약속을 했어요. 거의 봉사를 하게 되면 교육기간이 많아요. 짧게는 6개월, 1년 이렇게 하다가 제가 다른 봉사기관을 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강의료 책정을 하죠. 못 가게 하려고. 그때마다 이제 그 다시 서약서를 꺼내보는 거예요. 항상 뭐 다른 강사들이 정말 배부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교육기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학생이 항상 조금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좀 과격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젤리 한 봉지를 주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젤리를 내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줬던 선생님이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지금은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없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젤리를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다라는 그때 지역아동 센터의 아이들 특성상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아서 특히 먹을 거에 대한 욕심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요, 표현을 할 때. 근데 이제 그 아이가 한 손을 내밀면서 그 젤리를 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놀라웠어요. 얼마나 그 젤리가 먹고 싶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이제 고마움으로 표현했다는 거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봉사하기 전에는 이런 하나의 소소한 것들, 예를 들면 밥을 먹는 거, 아니면 집에서 내가 따뜻한 집에서 누워서 자는 거, 이런 거를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지. 야,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하나 이 소소한 거에 감사함을 알게 됐고 그 봉사를 해본 자만이 알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이게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를 하고 있는지도 설명하기가 너무 어떻게 표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